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 독립한다.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독립한다. 일본한테 다시는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는 21%에서 12.8%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이 나라가 소부장 독립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19.4에서 28.3%로 올라버렸거든요. 자, 28.3%라는 숫자는 G7 국가 중에서 G7 국가와 비교를 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입을 중국의 의존도가 28.3%나 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의존도를 0.8%그 정도에 멈췄습니다. 2010년은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고, 뭐 박근혜 정부 때야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징후가 좀 미미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는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대인데, 그런데 중국에 대한 중간재 의존도를 이렇게 높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소수 사태, 요소수 사태, 그리고 뭐 봉쇄, 코로나 봉쇄, 그럴 때 우리가 중국발 리스크로 얼마나 취약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자, 지금요, 2023년 현재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총수입에서 산업용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거 말고요. 우리나라 총수입,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최종 생산품 이런 거에서 산업용 총수입에서 산업용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2%입니다. 매우 높아요. 이것도 여러분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 교역망이 서플라이 체인이 교란되면 완제품을 생산하기에 되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상품, 1차 상품, 최종 상품 이런 게요. 1차 상품이 우리가 가스값 올랐다고 되게 심각해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7%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중간재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패권 전쟁이 지금 점점 격화되면 우리는 요소수 사태처럼 요소수 사태 때 경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산업이 빵빵 구멍이 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 출범을 했죠.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코발트 있죠. 코발트가 콩고에서 납니다. 근데 그 정제를 어디서 하냐면 중국에서 해요. 중국에서 합니다. 전 세계가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도 중국에서 나는 건 아닌데 중국이 다 정제를 해요. 그러니까 코발트, 마그네슘 이런 각종 정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다 하거든요. 자, 이런 걸요 빼낸다는 겁니다.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이 패권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상 교란이 되는 거, 그런 거를 감안하고 각 국가가 안정적으로 산업이 돌아가는 이 분업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모색 중이라는 거죠. 바이든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렇게 출범 선언한 이거는 중국 의존도 이런 걸,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교역이 멈춘 상태에서도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성한다. 이런 측면이 강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공급망 협력이 동맹 체제 위주로 이렇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2022년 5월달 자료거든요. 그지, 최근 자료 2023년 자료는 아직 못 구했는데 2022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중간재가 중국에 의존적인 상태였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은 중국에 의존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관리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중국의 중간재 수입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친중입니다. 이런 게 친중.